안녕하세요. 수학삼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비 두 번째 중학교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학습 목표는 삼촌이 맨 앞에서 비겁하게 넘어갔던 삼각형의 합동조건 SSS, SAS, ASA 합동조건에 대해서 진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즉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같은 삼각형이다, 두 변과 끼인각이 같으면 같은 삼각형이다, 한 변과 양끝각을 알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는 것을 삼각비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코사인 법칙하고 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와 높이를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의 크기를 알 때, 즉 S, A, S일 때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또는 SAS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은 자동으로 그려진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표현 방법이 좀 다르죠. 삼촌이 합동 조건, 결정 조건, 그리고 작도 조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은 자동으로 그려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두 변과 끼인각이 같은 모든 삼각형은 같다, 합동이다 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자, 봅시다. 삼손이 앞선 시간에서 삼각 곧 중학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변과 각을 이용하여 다른 변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했고, 이건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도 얘기했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그려진 삼각형에서 얘는 직각인지 예각인지 둔각인지 모르겠지만 삼촌은 예각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보조선을 하나 그려요.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CD로 잇는 요게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잇는 이유는 하나,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중요하다. 왜 보조선을 수직으로 긋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삼각비는 언제 정의한다고 그랬죠?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각 삼각형이 아니면 직각 삼각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삼촌이 초반에 얘기했던 거 있죠. 모든 삼각형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직각 삼각형 두 개로. 그러니까 이 삼각형 ABC를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되도록 이렇게 보조선을 긋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나면 이제 대부분의 내용이 끝났어요. 얼마나 쉽냐면 이 보조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바로 B sin A가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각도 A이고 sin A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그러면 B분의 A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잘못 적었어요. B분의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B분의 D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높이예요. 그러면 D는 B sin A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거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요거 길이도 표현해 볼 거예요. 요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 코사인
A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요거는 B 코사인 A.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3초는 빼기로 표현해 볼게요.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C 전체 길이 C에서 B 코사인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오른쪽 편에 있는 내용 지우고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두 변의 길이 얘와 얘 그리고 그 기인각 A를 안다면 요 A라고 하는 변의 길이가 자동으로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데 우리가 궁금한 건 A라 그랬죠. 그러니까 A를 봤더니 A는 삼각형 요렇게 생긴 오른쪽 삼각형에서의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이에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 제곱은 B 사인 A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B 사인 A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B 사인 A의 제곱은 B의 사인 제곱 A로 표시합니다. B 제곱 사인 제곱 A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제곱 하는 건데 사인 A의 제곱이 아니라 사인 제곱 A로 표시하기로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사인 제곱 A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사인 제곱 이거 코사인이에요. 잘못했네. 코사인 B제곱 코사인 제곱 A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그리고 B제곱으로 묶어내면 B제곱하고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 됐죠? 요거 두 개 했죠?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1이에요. 1. 그래서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A제곱 A제곱 다 써주면 자, 이걸로 증명이 끝났어요. 사실은 왜 끝났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좌변 A의 길이에요. 맞죠? 모르는 변은 A죠. 근데 B는 알죠? C도 주어졌죠. B, C가 다 주어졌고 그 다음에 각도 요거는 끼인 각 주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A제곱을 모르는 변 A를 뭘로 표시할 수 있다? B와 C와 각도 A, 즉 B와 C와 각도 A의 조합으로 어떤 조합? 제곱과 코사인이라고 하는 삼각비의 조합으로 A라고 하는 모르는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바로 SAS 합동의 원리랍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석하는데 여기가 목적값,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요거죠. A는 무엇으로 알 수 있다? B와 C와 그리고 B, C의 끼인 각인 A만 가지고도 요걸 가지고 A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식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코사인 법칙입니다. 이 코사인 법칙은 고2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해보면 어려울 거 없죠.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다. 삼촌이 항상 식을 해석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누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즉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가. 자, 원인은 누구냐면 b와 c와 a예요. 그죠? 그리고 결과가 뭐가 되냐면 다른 변의 길이 a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지금은 두 변과 기인각을 할 때 기인각에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게 합동 조건이 맞다. 그리고 그 합동 조건은 SAS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삼촌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자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자에 A, B, C, A 요 문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 문자라고 하는 거는 역할이 중요한 거지 이 문자가 A냐 B냐 C냐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A, B, C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자, 봅시다. B하고 C는 무엇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두 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접한 두 변이라고 하면 돼요. 근처에 있는 두 변, 그리고 A는 그 두 변의 끼인각이라고 해석하면 A는 뭐가 되냐면 끼인각의 대변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끼인각의 대변의 제곱은 인접한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그 다음에 빼기 두 변의 곱에다가 2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코사인 끼인각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게 이 식의 진짜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요거 문자만 외운단 말이에요. 이 식만 외울 거면 삼각형의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A, B, C, A, B, C 요렇게 마주보도록 한 다음에 이 공식을 외워야 그나마 괜찮은 건데 이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않고 이 식을 외워봐야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아무 쓸모 없어요.